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진짜 대박일 때는 이때일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선점한 시장이 있어요. 테슬라의 빠른 행보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는 0.17% 빠졌고 나스닥은 0.18% 오르면서 S&P 500이 0.05% 오른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크게 증시를 흔들 만한 이슈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저번 주 막판에 크게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소 소강 상태인 증시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었고 미 연준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하느냐 멈추느냐라는 것일 건데요. 이에 연준 파월 의장은 5월 달부터 6월 중순까지 나올 경제 지표, 경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역시 중요한 발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10일과 11일에 미국의 CPI 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 역시 비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겠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었고, 연준은 이에 따라서 뭐 경기의 연착륙보다는요 노동시장 과열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고용 상황이 괜찮다라는 건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연착륙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보다는 아직도 노동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4월달 CPI 전망치 역시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10일에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자, 전년 동기 대비로 나오는 게 헤드라인 CPI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 그러니까 약 5%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물가가 급속도로 하락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물가가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요. 전월 상승치보다도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전망이니까 이번 주에 증시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용도 높고 물가 인상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도 25bp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한 1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주가가 급등락하진 않았어요. 캘리포니아 기반의 중소은행인 팩웨스트 뱅코프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3%대 주가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렌 버핏이요. 앞으로 은행권 혼란이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 최근 고용지표라든지 CPI 전망치마저 좀 높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을 하고 유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나스닥이 다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AMD,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다우에 속하는 전통적인 산업 주식들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장 막판에 그래도 말아 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2,257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11,900과 12,300 사이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2월 달이나 작년 9월 달에는 한 12,300 정도가 이렇게 천정권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 12,300선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라든지 빅테크에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이 다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물론 월가는 좀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낮게 나온다면 12,300선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2,300선이 작년 9월 달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동안 계속해서 천정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 매크로 상황으로서는 미국 중소은행들 위기설이 있었고 FOMC에서 0.25% 금리 인상 발표, 고용지표도 너무나도 높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애플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를 상당 부분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달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있을 역시 미국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고요. 월말에 있을 5월 26일에 있을 PC 물가지수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한 달은 물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예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6월 14일 다음 FOMC 회의 때요. 금리 동결할 확률이 88%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대 초반대를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보는 확률은 아직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높고요. 이게 한 7월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7월 달까지만 잘 어떻게든 버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월 달부터 완화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6월에 7월에 이제 금리 동결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한 차례 또 껑충 뛸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지금의 횡보 구간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확률도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면 지금은 12%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CPI 지수라든지 PC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자, 이쪽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반등에 그 스타트하는 시점이 또 늦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물가지수와 은행권 위기 정도의 영향을 계속해서 그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1% 정도 오른 171.7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한 180불, 170, 한 6, 7불 이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른 180불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지 다시 한번 정상 궤도에 이르는 테슬라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번 주와 이번 달에 있을 물가지수 그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대박 시점은요. 자, 지금은 현재는 FSD 베타로 불리고 있죠.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베타를 뛰어넘고 그냥 FSD로 이제 발표가 돼서 언제든지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게 바로 대박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FSD 베타의 타임라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2021년에 이제 8.1 버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11.4까지 왔습니다. 가장 진보되었다는 11.4 버전은 2023년 4월 17일에 릴리즈가 됐는데 이때 뭐 와이드 릴리즈가 아니라 소수 직원에게만 배포가 되었었어요. 현재 이를 체험해 보신 뭐 직원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은요. 테슬라 FSD는 스스로 충분히 운전할 만큼 진보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매뉴얼 운전 시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에도요. 그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까지 항상 보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버전 11.4는 엑셀런트하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는 오스틴에서 몇몇 곳을 찍어서 며칠 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자가 개입하는 게 제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 11.4 버전이요. 5월 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더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드라이버 테스터를 통해서 더욱더 그 완성도와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홀마스 카탈로그가 11.4 버전에 대해서 언제 실제 개인 고객들에게 배포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17,600명이 투표를 안 했는데 아마 2주 정도 후에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주 정도 후에 11.4 버전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정말 훌륭하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별다른 호재가 없이 매크로에 휘둘리고 있는 테슬라 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버전 11.4는요 실제 버전 12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There are so many major improv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end-to-end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AI의 뭐 정점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람과 같은 운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전 11이 나오면서 이를 사용해본 실제 경험자들은요 정말 훌륭하다라고 많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정말 대박이 날 경우,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제공될 시기가요 바로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모든 테슬라 차량에 프리 먼스 트라이얼을 제공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2시간 전에 올린 트윗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once FSD super smooth라고 되어 있죠. Not just safe예요. We will roll out a free month trial for all cars in North America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FSD가요,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단지 안전성을 뛰어넘어서 정말 인간처럼 부드럽게 슈퍼 스무스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북미 모든 테슬라 차량에게 프리머스 트라이얼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북미에만 한 140~50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뭐 연말 되면 200만 대 가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차량들이 FSD 베타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 효과는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무료로 몇 개월간 FSD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뭐 당연히 잠깐의 수익성 하락은 있겠지만 탁월한 안정성과 탁월한 편의성을 이제 한번 경험하게 되면 현재 한 40만 명 정도 FSD 베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뭐 200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FSD에 따른 소프트웨어 이익이 한층 뛰어오를 것이고요. 마케팅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입증이 되면서 다른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 차량 구매자들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추가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미가 아닌 다른 글로벌, 다른 시장에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승인과 함께 해당 그 국가 도로에서 잘 적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겠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올해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한번 완성해 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아마 내년 말이 될 것 같아요. 2024년 말 정도에는 정말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FSD 기술에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약한 주가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가가 대박 조짐을 보일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북미 모든 테슬라 차량에게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FSD 프리 먼스 트라이얼을 제공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주요 뉴스로는요, 트루키에죠. 트루키의 시장에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시장에 퍼스트 모델 Y 딜리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터키에서도 모델 Y를,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퀵 실버 색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없는 색상이죠. 이 색상은 지금 기가 베를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색상인데, 그러니까 터키 시장은 이제 유럽 국가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 베를린에서 수입해서 지금 판매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색상의 모델 Y가 제공이 된다라고 해요. 자, 테슬라는 지난 4월 4일에 공식적으로 트루키의 시장 진출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모델 Y 예상 배송일은요, 4분기였어요. 올해 4분기, 10월에서 12월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벌써 4월 달에 진출을 했으니까 6개월이나 앞당겨진 거죠. 터키 시장의 추가는 상당히 강력한 또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트루키에는 인구가 8,581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국가도 아닙니다. 최근에 뭐 지진이 크게 일어났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기차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보시면 전기차가 한 대도 거의 안 돌아다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진출을 했다라는 거는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이렇게 슈퍼차저도 4군데 정도 설치를 해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인구나 국가 그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위치를 보시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터키의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가교 시점마다 자 이렇게 슈퍼차저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근에 유럽 판매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터키 시장까지 추가가 되면 더 강력한 유럽 판매량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Free Month Trial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